오늘 아침에는 어제 밤보다는 좀 덜 추운 것 같네요.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정말 춥다, 이제 많이 추워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뭐 어제 좀 추워서 아침에는 좀 단단히 입고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체감적으로는 어제 밤보다는 확실히 이제 해가 뜨고 하니까 덜한 느낌이네요. 어제 밤에는 계속 열선을 켜고 일을 했고요. 위에는 파카를 입어서 괜찮았는데 허벅지 이 아래쪽으로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니까 춥기도 하고 해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좀 일찍 들어갔는데요. 겨울 채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제 좀 추웠다고 아침에 나오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좀 컨디션이 조금 다운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좀 나와서 일을 시작을 하니까 계속 괜찮아지네요. 늦게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 패턴을 계속 깨트리게 되면 사람의 몸이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패턴을 안 깨고 일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웬만하면 7시에 일어나서 자리 털고 일어나서 씻고 8시에는 앱을 켜고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휴일이라고 해서 쉬지를 않고 거의 일을 하고. 근데 오늘은 좀 더 힘이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 영상에 댓글을, 또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댓글에 제가 답글을 못 달아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말로써 글로써 희망과 힘을 주시는 분들이 대단하고 고맙고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에너지를 주실 때 그걸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에너지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저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제 영상과 댓글로 만나신 분인데 그렇게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40대 초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월의 나이로 보면 제가 형이긴 한데 글로 써주신 내용을 보면 저보다 형 같은 말씀을 많이 써주셨어요. 뭐 나이가 형이어도 그렇게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보다도 더 형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일을 하다가도 힘들 때 그게 당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럴 때 초콜릿 먹으면 힘이 또 싹 생겨요. 그런 것처럼 오늘 힘들어서 어제도 축구 했었는데 그런 댓글을 보니까 그런 피로도가 확실히 확 떨어지고 나가서 또 더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댓글까지 쫙 달아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스케줄.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이건 모르는 일인 거고, 그 안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항상 스케줄에 짜여져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이때 가야 되고 중학교는 이때 가고, 그 나이 때마다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니서는 또 학교에 짜여진 그런 스케줄대로 모든 삶이 스케줄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걸 다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데요. 뭐 학교 생활이야 그렇다 쳐도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인으로 회사를 다니든 내 사업을 하든 지금 제가 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어떠한 스케줄이 나는 짜지 않았는데 짜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대로 그 시간에 나와서 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벌써 스스로에게 스케줄을 짜 놓은 거죠. 그 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배달은 난 12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스케줄표가 12시까지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하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스스로 도닥이면서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일을 하죠.
전 그래서 웬만하면 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을 안 가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편의성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간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지금 갈 시간도 없지만 뭐 잘 할 수 있는 영어는 아니지만 가면 어느 정도의 소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유여행으로 이탈리아도 자유여행으로 다녀왔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 보면 다녀와지더라고요. 아직 제가 이 땅에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잘 다녀온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시간표처럼 생활을 하다가 여행이라는 건 피로도를 좀 풀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과 그리고 얻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면 그 짜여진 시간표대로 견학처럼 짜져 있는 시간대로 다녀야 되니까 피곤해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그냥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갈 수는 없어요. 누가 갔던 곳,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을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시간별로 계획을 세우긴 하죠. 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녀와서 여기 좋더라, 멋있더라, 뭐 어떤 집은 맛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블로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녀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런 곳을 다 선택을 하게 되죠. 저도 말이 자유여행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이 블로그에 있는 장소나 맛집이나 이런 곳들을 내가 혼자서 그냥 가는 것뿐이지 제가 정말 느껴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곳을 짜보고 했던 거는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베네치아에서 시작을 해서 나폴리까지 내려오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했는데 사람이 그래요. 욕심이 자유여행이라고 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 보지 못했던 게 또 생기면 또 그걸 보고자 거기를 달려가요. 렌트카 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렌트를 해가지고 가서 동양인인데 돌아왔을 때 2000km 이상의 키로수를 타고 오면 이 사람은 동양인이면서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대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진대요. 우리는 엄청 열정적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 한 곳이라도 더 보려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보고 싶은 거 많은 것도 알겠는데 이번 아니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돌아올 때 뭐 멋이고 내가 되게 즐거웠다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집이 제일 편해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무슨 도장 찍는 것처럼 누가 갔을 때 나도 거기 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곳에 진정한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자유여행을 했구나라고 생각한 건 딱 인도였어요. 인도는 내가 며칠 동안 이곳을 다녀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안 됐고 이곳을 갔다가 왔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렇게 뭐 후기를 쓰든 해야지 인도는 시간 계획표를 짜고 갔는데 그 계획표대로 100% 이루어진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 33배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100배는 크게 느껴져요. 그게 거리 비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0배 정도 이상은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델리에서 아그라까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km가 안 되는데 무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궁이죠. 5대 황제인 샤자가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부인이 죽은 후에 최고의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22년 동안 백색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준보석으로 다 사이사이에 메꿔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슬람과 이탈리아, 중국의 모든 건축학을 통틀어서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놨죠. 본인은 그 맞은편에 검은색 무덤을 만들어서 그 부인 옆에서 묻혀지기를 원했는데 결국에 자식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사망한 황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거기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서 델리에서 200km가
말고 안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거기까지 가는 시간,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이상 거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인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특급 열차라고 있는데 딱 그게 하루에 한 대 정도 다니는 기차고, 다른 기차들은 타면 뭐 50km로 달리든 뭐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2시간이면 갈 거리를 인도에서는 5시간을 넘게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가면 다행인데 연착이라는 게 항상 생기죠. 기차에 연착이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는 1시간 2시간만 연착이 되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침 11시에 와야 할 기차가 그 다음 새벽에나 오는 이런 상황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티켓 산 게 무효가 돼 버리는데, 환불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꽝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으면 또 다행인데, 그걸 또 못하게 된다 그러면 며칠을 델리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가 뭐 사기꾼도 많고 그런 곳이라서, 처음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벗어나야 될 곳인데 그곳을 결국에 며칠을 더 있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익숙해질 때가, 황제는 그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19년 동안 살았는데 14명의 자식을 가진 그런 황제예요. 정벌을 다니면서 그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4번째 자식을 낳으면서 그 부인이 사망을 했는데, 정말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22년 동안 그걸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고, 역시 사랑은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잊어야 끝낸다고. 결국에 그 황제는 지금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아마 둘이서는 이승에서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도는 상식적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시간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시간대에는 여기 가 있고, 며칠 됐을 때는 여기에 가 있어서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획하고 가면 거의 어느 정도 다 맞아서 이루어져요. 뭐 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간대에 딱딱 들어와 주고, 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인도에서는 전혀 그렇게 시간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계획은 할 수 있는데, 난 어딜 가보고 싶다 이런 계획은 할 수 있는데, 그곳을 진짜 다 가볼 수 있다라는 100% 장담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돌아야겠다 생각을 하면 돌아올 날짜를 정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그 정한 곳을 다 다니고 나서 돌아오겠다, 기약 없이 다녀야 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내가 계획만 하고, 그 계획은 그냥 종이 위에 써놓은 희망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희망을 다 못했더라도 돌아오는 게 또 다음을 또 기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운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 여행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오면 내가 블로그를 보고 어떤 사람의 스케줄을 했던 게 이게 좋았더라, 그 스케줄 그대로 쫓아서 다녔던 여행은 내 여행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했었던 여행의 스케줄을 그냥 따라서 해본 스케줄 여행이 된 거고, 나만의 진짜 여행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맞닥뜨리는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나만의 여행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자유여행이고, 다녀와서도 남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본 것보다 그곳에서 느낀 것들이 많을 때 여행은 그게 남는 것 같아요.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행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요.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그곳의 느낌, 그것 또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는 큰 여행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는 여행을 하다 보면 느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갔다 와서 참 느낀 점들이 많았었는데,
남들이 짜놓은 여행 계획처럼 그대로 해봤는데 그걸 못했다고 해서 제 인도 여행이 실패한 건 아니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인도 여행을 다녀온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내 삶에 인도 여행은 성공한 거다. 아예 인도라는 걸 자체를 난 그래도 해봤으니까 꼭 성공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걸 내로만 해야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스스로 이끌어 나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나만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맛이고 그것이 내 삶이니까 성공인 것이지 남들처럼 비교해봐서 타인과 내가 더 못나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 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는데 잠깐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으면 좀 쭉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옆에서 누군가가 잘 나가고 또 잘 해고 그러면 잘 사는 것 같고 또 나만 루즈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그래서 또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 육신을 나의 육신을 또 혹사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쳇바퀴처럼 가서 느끼고 왔으면 좀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게 잘. 지금 11시 반이면 거의 이제 점심 피크 시간으로 들어오는 시간인데요. 콜사가 됐어요. 이쪽에 와서 픽업한 걸 내려주고 뒷콜이 안 붙어서 커피를 하나 사 마셨는데 그 앉아서 마시는 동안에도 콜이 안 잡히네요. 장거리를 시키시는 분이 안 계신 걸 수도 있고요. 이게 단거리는 안 주니까 예전에는 이 단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장거리 오면 투덜대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장거리 위주로 콜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좀 멀리서 시켜 드셨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대림동이 범죄의 도시를 영화로 만들면서 대림동이라는 곳을 알 수도 있을 텐데 한국에 가면 대림동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쪽에 가면 깡패들만 있고 못쓸 짓을 한다. 꼭 가려고 하면 채비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올 것 같아요. 근데 대림동이 위험한 동네인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싸워야 될 걸 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로 할 걸 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좀 무서운 동네긴 한데 그래도 거기도 그 사람들이 털을 잡고 일을 하는 곳이에요. 식당을 하든 게임장을 하든 자기들의 일터이면서 거기에 계신 지인분들은 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이쪽으로 와라 여기가 더 맛있다 이래요. 사천 요리 같은 걸 먹고 싶으면 그쪽 가면 진정한 그쪽 나라에 가서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을 즐길 수 있는 곳도 꽤 있으니까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사장님 여기 맛있다 대박 났다 여기는 진짜 맛있는 곳이다 장사 잘 되셔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옆에 칼 들어오고 뒤통수에 방망이질 들어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맛있게 먹어주고 하면 그분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이미 갈 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잔혹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이런 경계하는 눈빛으로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바보입니까? 다 눈치채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제가 날 싫어하는구나 나도 싫어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곳에 계신 분들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대림동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인도에는 몬베이가 그래요. 몬베이는 인도의 최고의 경제도시죠. 최초의 인도에 마천루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이 미친 물가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 그런 곳이죠. 근데 인도 농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몬베이에 와서 하는 것들을 출세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에서 벗어나고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밤에 열차를 타고 몬베이로 옵니다. 몬베이에 가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원래 어떻게 해서든 잘 살지만 그렇게 올라와서 뭐 우리도 서울에 상경해서 일을 해보면 무조건 잘 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다라비슬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인타운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슬램가인데, 인도에서는 그곳을 가려면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하고, 가려고 그러면 현금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잠깐만 갔다 오기를 권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 가면 다 도둑들만 있고 안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여행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트러블이라도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소한 요만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 되게 크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말도록.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만약에 일이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낙후돼서 살면서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는 줄만 알고 있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안 갔을 뿐이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가요. 뭐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그쪽을 가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인인 우리를 경계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인도에서 카스트, 당신은 카스트가 어느 카스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엄청 도전적인 이야기거든요. 상남이냐 양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자기네들이 보면 알긴 아는데 그걸 되게 감추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카스트 이런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게 갑자기 눈빛이, 무식한 사람이 왔어 이런 눈빛으로, 뭐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뭐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그런 걸 보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특히 사람이 더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왔던 곳이에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함부로 그 사람에게 편견을 갖고 만나지 말고, 내가 대해보지 않았으면 다른 이야기들의 편견들을 좀 다르게 내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었던 그런 인도의 한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항상 생각은 하는데, 모든 게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배울 수 있어요. 다 배우고 오는데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끝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 알면 뭐해. 그걸 내가 몸에 익히고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언젠가는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자체를 하지 않고 난 배웠으니까 알고는 있어 근데 행동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아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일은 하고 살아가는데 그 아차 싶을 때도 있고, 그래도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도 하는데, 근데 콜이 정말 없네요. 이렇게 뒷콜을 못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두 콜 주고 나서 좀 있다 콜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의 콜은 있었는데, 오늘은 한 콜 뛰고 콜 죽고, 한 콜 뛰고 콜 죽고 이런 식이네요. 점심 피크 시간에도 뒷콜이 연속해서 붙어주질 않아요. 원래 이렇게 좀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하면 켜드시는 주문 양들이 늘어나곤 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뭐가 좀 전년보다 다른 것 같네요. 오늘은 콜도 없는데 들어오는 콜들이 다 3,000원이에요. 그렇죠. 3,000원 이하, 3,000원부터 콜을 안 받기로 저번에 했었기 때문에 그 3,000원 이하의 콜들을 다 안 받고 있어요. 그 이후로 또 콜이 안 들어오네요. 뭐 연속해서 콜이 들어온 게 아니라 3,000원짜리 들어와서 거절했더니 또 있다가 들어오는 게 3,000원. 뭐 거리도 가까운 것 같지는 않은데 3,000원이에요. 그래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콜 사고요. 마지막까지 일을 해봐야 알겠지만 계속 콜 대기로 타고 다닌 거리만 늘었지 정작 배달을 못하네요. 콜이 없어요. 오늘은. 저녁 때는 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없을 시간이긴 해요. 4시 지나면 다시 조금 살아나긴 할 텐데, 어쨌든 전 5시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콜이 좀 더 있어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요즘 세대에 그거에 최고 큰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족과 감사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했어도 내가 12시간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나올 때 몇 시간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지,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면 내 시간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딱 일을 하고 끝내면 되는데, 돈을 정해놓고 나오면 그 돈을 빨리 벌었으면 빨리 끝나지만, 적게 벌었으면 그걸 벌기 위해서 돈이 시키는 대로 내 시간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저를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아침 나와서 일을 해서 8만 원을 못 벌었는데, 지금 이거 8만 원밖에 못 벌었네 하고 5시에 안 들어가면 내가 돈에 지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시간 동안 9만 원을 벌었어도 끝내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9시간 동안 9만 원이나 벌었네, 고맙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돈을 이기는 게 됩니다. 저는 제 시간 안에 버는 돈을 아예 못 본 건 아니니까, 다른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적게 버는 걸 수도 있는데, 돈과 나의 시간 관계에서 봤을 때 그 돈을 제가 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동대문구에서 일이 마무리가 됐고요. 단가가 좋아서, 그리고 콜이 워낙에 많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콜을 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금 금액을 벌 수가 없어요. 해야 되니까, 집에 가장이고 아빠니까, 그리고 이 돈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데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쉬운 일 아니고, 저만 또 이 일 하는 거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다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매일같이 나오셔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저도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전 칭찬을 하고요. 라이더 분들도 정말 근면성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배달하느냐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보면 저렇게 배달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분들도 집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배달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신다는 건 배달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새벽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많은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 근데 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그걸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자르고 하는데, 제가 주로 유튜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만 해서 영상으로 남기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제 영상을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